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 유독 자기 자랑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 나르시시스트들은 왜 그렇게 자랑을 멈추지 못할까?에 대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랑을 하는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자랑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극심한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나는 부족하다는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 텅 빈 내면을 채우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과 찬사를 갈구합니다. 자랑은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얻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인 셈입니다. 자랑하는 방식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소리 크고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외향적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립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업적이나 재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더 교묘하고 알아채기 힘든 유형도 있습니다. 바로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근슬쩍 명품 로고가 보이도록 가방을 고쳐맨다거나 요즘 너무 바빠서 피곤하네라며 자신의 중요한 사회적 위치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이 두 유형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욕구는 동일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자신이 실제로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 말합니다. 작은 성과를 엄청난 성공으로 포장하거나 아예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합니다. 이는 현실의 초라한 자신과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신 사이의 간극을 거짓말로 메우려는 처절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자랑은 바로 타인의 성취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자나 자녀 혹은 주변 사람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내가 힘겹게 공부해 천체물리학자가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천체물리학 박사야. 내가 옆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지.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공부하는 내내 당신 머리로는 어림도 없다며 무시하고 그녀의 노력을 방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가 마침내 성공하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장 큰 공로자가 되어 그녀의 성공에 무임승차합니다. 그에게 아내는 사랑하는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해줄 또 하나의 트로피일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큰 의미를 두는 문화 속에서 이런 모습은 더욱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명문대 합격이나 대기업 입사를 자신의 성공으로 여깁니다. 자녀가 이룬 성과는 곧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죠. 하지만 만약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랑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가차없이 자녀를 비난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하며 외면해버립니다. 자녀의 존재 가치는 오직 자랑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엔칸토에 등장하는 할머니 알마 마드리갈은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적 가족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녀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이나 개성보다는 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능력을 가진 손주들은 총애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주인공 미라벨은 문제아 취급하며 무시하죠. 그녀에게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이신을 세우기 위한 도구들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그들의 성취를 빼앗고 존재 자체를 도구화합니다. 또한 여성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더 교묘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연약함이나 감성을 무기로 삼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능숙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조차 눈물로 호소하며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주변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상처받기 쉬운 여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려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의 주변에는 종종 플라잉 몽키, 즉 그들의 조력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화려한 모습이나 거짓말에 속아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나르시시스트가 지정한 공격 대상을 함께 비난합니다. 이 조력자들의 존재는 나르시시스트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볼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끝없는 자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면의 깊은 고통과 결핍에서 비롯된 필사적인 비명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말 뒤에는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약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돈, 성공, 지위가 아니라 실은 제발 나를 좀 봐주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라는 처절한 애원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자랑에 휘둘리거나 상처받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을 향한 외침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 관계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 유독 자기 자랑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 나르시시스트들은 왜 그렇게 자랑을 멈추지 못할까?에 대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랑을 하는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자랑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극심한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나는 부족하다는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 텅 빈 내면을 채우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과 찬사를 갈구합니다. 자랑은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얻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인 셈입니다. 자랑하는 방식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소리 크고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외향적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립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업적이나 재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더 교묘하고 알아채기 힘든 유형도 있습니다. 바로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근슬쩍 명품 로고가 보이도록 가방을 고쳐맨다거나 요즘 너무 바빠서 피곤하네라며 자신의 중요한 사회적 위치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이 두 유형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욕구는 동일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자신이 실제로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 말합니다. 작은 성과를 엄청난 성공으로 포장하거나 아예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합니다. 이는 현실의 초라한 자신과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신 사이의 간극을 거짓말로 메우려는 처절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자랑은 바로 타인의 성취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자나 자녀 혹은 주변 사람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내가 힘겹게 공부해 천체물리학자가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천체물리학 박사야. 내가 옆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지.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공부하는 내내 당신 머리로는 어림도 없다며 무시하고 그녀의 노력을 방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가 마침내 성공하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장 큰 공로자가 되어 그녀의 성공에 무임승차합니다. 그에게 아내는 사랑하는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해줄 또 하나의 트로피일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큰 의미를 두는 문화 속에서 이런 모습은 더욱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명문대 합격이나 대기업 입사를 자신의 성공으로 여깁니다. 자녀가 이룬 성과는 곧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죠. 하지만 만약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랑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가차없이 자녀를 비난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하며 외면해버립니다. 자녀의 존재 가치는 오직 자랑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엔칸토에 등장하는 할머니 알마 마드리갈은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적 가족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녀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이나 개성보다는 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능력을 가진 손주들은 총애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주인공 미라벨은 문제아 취급하며 무시하죠. 그녀에게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이신을 세우기 위한 도구들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그들의 성취를 빼앗고 존재 자체를 도구화합니다. 또한 여성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더 교묘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연약함이나 감성을 무기로 삼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능숙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조차 눈물로 호소하며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주변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상처받기 쉬운 여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려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의 주변에는 종종 플라잉 몽키, 즉 그들의 조력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화려한 모습이나 거짓말에 속아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나르시시스트가 지정한 공격 대상을 함께 비난합니다. 이 조력자들의 존재는 나르시시스트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볼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끝없는 자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면의 깊은 고통과 결핍에서 비롯된 필사적인 비명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말 뒤에는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약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돈, 성공, 지위가 아니라 실은 제발 나를 좀 봐주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라는 처절한 애원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자랑에 휘둘리거나 상처받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을 향한 외침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 관계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 유독 자기 자랑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 나르시시스트들은 왜 그렇게 자랑을 멈추지 못할까? 에 대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랑을 하는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자랑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극심한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나는 부족하다는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 텅 빈 내면을 채우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과 찬사를 갈구합니다. 자랑은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얻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인 셈입니다. 자랑하는 방식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소리 크고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외향적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립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업적이나 재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더 교묘하고 알아채기 힘든 유형도 있습니다. 바로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근슬쩍 명품 로고가 보이도록 가방을 고쳐맨다거나 요즘 너무 바빠서 피곤하네라며 자신의 중요한 사회적 위치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이 두 유형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욕구는 동일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자신이 실제로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 말합니다. 작은 성과를 엄청난 성공으로 포장하거나 아예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합니다. 이는 현실에 초라한 자신과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신 사이의 간극을 거짓말로 메우려는 처절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자랑은 바로 타인의 성취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자나 자녀 혹은 주변 사람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내가 힘겹게 공부해 천체물리학자가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천체물리학 박사야. 내가 옆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지.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공부하는 내내 당신 머리로는 어림도 없다며 무시하고 그녀의 노력을 방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가 마침내 성공하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장 큰 공로자가 되어 그녀의 성공에 무임승차합니다. 그에게 아내는 사랑하는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해줄 또 하나의 트로피일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큰 의미를 두는 문화 속에서 이런 모습은 더욱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명문대 합격이나 대기업 입사를 자신의 성공으로 여깁니다. 자녀가 이룬 성과는 곧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죠. 하지만 만약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랑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가차없이 자녀를 비난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하며 외면해버립니다. 자녀의 존재 가치는 오직 자랑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엔칸토에 등장하는 할머니 알마 마드리갈은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적 가족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녀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이나 개성보다는 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능력을 가진 손주들은 총애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주인공 미라벨은 문제아 취급하며 무시하죠. 그녀에게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이신을 세우기 위한 도구들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그들의 성취를 빼앗고 존재 자체를 도구화합니다. 또한 여성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더 교묘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연약함이나 감성을 무기로 삼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능숙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조차 눈물로 호소하며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주변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상처받기 쉬운 여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려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의 주변에는 종종 플라잉 몽키, 즉 그들의 조력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화려한 모습이나 거짓말에 속아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나르시시스트가 지정한 공격 대상을 함께 비난합니다.
이 조력자들의 존재는 나르시시스트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볼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끝없는 자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면의 깊은 고통과 결핍에서 비롯된 필사적인 비명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말 뒤에는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약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돈, 성공, 지위가 아니라 실은 제발 나를 좀 봐주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라는 처절한 애원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자랑에 휘둘리거나 상처받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을 향한 외침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 관계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 유독 자기 자랑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 나르시시스트들은 왜 그렇게 자랑을 멈추지 못할까? 에 대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랑을 하는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자랑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극심한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나는 부족하다는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 텅 빈 내면을 채우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과 찬사를 갈구합니다. 자랑은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얻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인 셈입니다. 자랑하는 방식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소리 크고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외향적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립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업적이나 재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더 교묘하고 알아채기 힘든 유형도 있습니다. 바로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근슬쩍 명품 로고가 보이도록 가방을 고쳐맨다거나 요즘 너무 바빠서 피곤하네라며 자신의 중요한 사회적 위치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이 두 유형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욕구는 동일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자신이 실제로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 말합니다. 작은 성과를 엄청난 성공으로 포장하거나 아예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합니다. 이는 현실의 초라한 자신과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신 사이의 간극을 거짓말로 메우려는 처절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자랑은
바로 타인의 성취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자나 자녀 혹은 주변 사람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내가 힘겹게 공부해 천체물리학자가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천체물리학 박사야. 내가 옆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지.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공부하는 내내 당신 머리로는 어림도 없다며 무시하고 그녀의 노력을 방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가 마침내 성공하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장 큰 공로자가 되어 그녀의 성공에 무임승차합니다. 그에게 아내는 사랑하는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해줄 또 하나의 트로피일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큰 의미를 두는 문화 속에서 이런 모습은 더욱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명문대 합격이나 대기업 입사를 자신의 성공으로 여깁니다. 자녀가 이룬 성과는 곧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죠. 하지만 만약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랑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가차없이 자녀를 비난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하며 외면해버립니다. 자녀의 존재 가치는 오직 자랑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엔칸토에 등장하는 할머니 알마 마드리갈은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적 가족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녀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이나 개성보다는 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능력을 가진 손주들은 총애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주인공 미라벨은 문제아 취급하며 무시하죠. 그녀에게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이신을 세우기 위한 도구들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그들의 성취를 빼앗고 존재 자체를 도구화합니다. 또한 여성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더 교묘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연약함이나 감성을 무기로 삼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능숙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조차 눈물로 호소하며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주변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상처받기 쉬운 여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려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의 주변에는 종종 플라잉 몽키, 즉 그들의 조력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화려한 모습이나 거짓말에 속아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나르시시스트가 지정한 공격 대상을 함께 비난합니다. 이 조력자들의 존재는 나르시시스트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볼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끝없는 자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면의 깊은 고통과 결핍에서 비롯된 필사적인 비명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말 뒤에는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약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돈, 성공, 지위가 아니라 실은 제발 나를 좀 봐주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라는 처절한 애원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자랑에 휘둘리거나 상처받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을 향한 외침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 관계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 유독 자기 자랑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 나르시시스트들은 왜 그렇게 자랑을 멈추지 못할까?에 대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랑을 하는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자랑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극심한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나는 부족하다는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 텅 빈 내면을 채우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과 찬사를 갈구합니다. 자랑은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얻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인 셈입니다. 자랑하는 방식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소리 크고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외향적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립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업적이나 재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더 교묘하고 알아채기 힘든 유형도 있습니다. 바로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근슬쩍 명품 로고가 보이도록 가방을 고쳐맨다거나 요즘 너무 바빠서 피곤하네라며 자신의 중요한 사회적 위치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이 두 유형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욕구는 동일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자신이 실제로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 말합니다. 작은 성과를 엄청난 성공으로 포장하거나 아예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합니다. 이는 현실의 초라한 자신과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신 사이의 간극을 거짓말로 메우려는 처절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자랑은 바로 타인의 성취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자나 자녀 혹은 주변 사람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내가 힘겹게 공부해 천체물리학자가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천체물리학 박사야. 내가 옆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지.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공부하는 내내 당신 머리로는 어림도 없다며 무시하고 그녀의 노력을 방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가 마침내 성공하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장 큰 공로자가 되어 그녀의 성공에 무임승차합니다. 그에게 아내는 사랑하는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해줄 또 하나의 트로피일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큰 의미를 두는 문화 속에서 이런 모습은 더욱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명문대 합격이나 대기업 입사를 자신의 성공으로 여깁니다. 자녀가 이룬 성과는 곧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죠. 하지만 만약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랑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가차없이 자녀를 비난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하며 외면해버립니다. 자녀의 존재 가치는 오직 자랑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엔칸토에 등장하는 할머니 알마 마드리갈은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적 가족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녀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이나 개성보다는 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능력을 가진 손주들은 총애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주인공 미라벨은 문제아 취급하며 무시하죠. 그녀에게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이신을 세우기 위한 도구들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그들의 성취를 빼앗고 존재 자체를 도구화합니다. 또한 여성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더 교묘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연약함이나 감성을 무기로 삼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능숙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조차 눈물로 호소하며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주변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상처받기 쉬운 여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려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의 주변에는 종종 플라잉 몽키, 즉 그들의 조력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화려한 모습이나 거짓말에 속아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나르시시스트가 지정한 공격 대상을 함께 비난합니다. 이 조력자들의 존재는 나르시시스트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볼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끝없는 자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면의 깊은 고통과 결핍에서 비롯된 필사적인 비명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말 뒤에는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약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돈, 성공, 지위가 아니라 실은 제발 나를 좀 봐주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라는 처절한 애원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자랑에 휘둘리거나 상처받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을 향한 외침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 관계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 유독 자기 자랑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 나르시시스트들은 왜 그렇게 자랑을 멈추지 못할까?에 대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랑을 하는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자랑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극심한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나는 부족하다는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 텅 빈 내면을 채우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과 찬사를 갈구합니다. 자랑은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얻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인 셈입니다. 자랑하는 방식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소리 크고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외향적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립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업적이나 재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더 교묘하고 알아채기 힘든 유형도 있습니다. 바로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근슬쩍 명품 로고가 보이도록 가방을 고쳐 맨다거나 요즘 너무 바빠서 피곤하네라며 자신의 중요한 사회적 위치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이 두 유형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욕구는 동일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자신이 실제로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 말합니다. 작은 성과를 엄청난 성공으로 포장하거나 아예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합니다. 이는 현실의 초라한 자신과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신 사이의 간극을 거짓말로 메우려는 처절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자랑은 바로 타인의 성취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자나 자녀 혹은 주변 사람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내가 힘겹게 공부해 천체물리학자가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천체물리학 박사야. 내가 옆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지.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공부하는 내내 당신 머리로는 어림도 없다며 무시하고 그녀의 노력을 방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가 마침내 성공하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장 큰 공로자가 되어 그녀의 성공에 무임승차합니다. 그에게 아내는 사랑하는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해줄 또 하나의 트로피일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큰 의미를 두는 문화 속에서 이런 모습은 더욱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명문대 합격이나 대기업 입사를 자신의 성공으로 여깁니다. 자녀가 이룬 성과는 곧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죠. 하지만 만약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랑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가차없이 자녀를 비난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하며 외면해버립니다. 자녀의 존재 가치는 오직 자랑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엔칸토에 등장하는 할머니 알마 마드리갈은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적 가족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녀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이나 개성보다는 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능력을 가진 손주들은 총애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주인공
미라벨은 문제아 취급하며 무시하죠. 그녀에게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이신을 세우기 위한 도구들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그들의 성취를 빼앗고 존재 자체를 도구화합니다. 또한 여성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더 교묘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연약함이나 감성을 무기로 삼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데 능숙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조차 눈물로 호소하며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주변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상처받기 쉬운 여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려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의 주변에는 종종 플라잉 몽키, 즉 그들의 조력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화려한 모습이나 거짓말에 속아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나르시시스트가 지정한 공격 대상을 함께 비난합니다. 이 조력자들의 존재는 나르시시스트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볼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끝없는 자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면의 깊은 고통과 결핍에서 비롯된 필사적인 비명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말 뒤에는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약한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돈, 성공, 지위가 아니라 실은 제발 나를 좀 봐주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라는 처절한 애원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자랑에 휘둘리거나 상처받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을 향한 외침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 관계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 유독 자기 자랑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 나르시시스트들은 왜 그렇게 자랑을 멈추지 못할까? 에 대한 깊은 심리적 탐구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랑을 하는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자랑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극심한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나는 부족하다는 깊은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 텅 빈 내면을 채우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과 찬사를 갈구합니다. 자랑은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얻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인 셈입니다. 자랑하는 방식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소리 크고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외향적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립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업적이나 재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더 교묘하고 알아채기 힘든 유형도 있습니다. 바로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근슬쩍 명품 로고가 보이도록 가방을 고쳐맨다거나 요즘 너무 바빠서 피곤하네라며 자신의 중요한 사회적 위치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이 두 유형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욕구는 동일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자신이 실제로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부풀려 말합니다. 작은 성과를 엄청난 성공으로 포장하거나 아예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합니다. 이는 현실의 초라한 자신과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신 사이의 간극을 거짓말로 메우려는 처절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자랑은 바로 타인의 성취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자나 자녀 혹은 주변 사람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내가 힘겹게 공부해 천체물리학자가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천체물리학 박사야. 내가 옆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지.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공부하는 내내 당신 머리로는 어림도 없다며 무시하고 그녀의 노력을 방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내가 마침내 성공하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가장 큰 공로자가 되어 그녀의 성공에 무임승차합니다. 그에게 아내는 사랑하는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해줄 또 하나의 트로피일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큰 의미를 두는 문화 속에서 이런 모습은 더욱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명문대 합격이나 대기업 입사를 자신의 성공으로 여깁니다. 자녀가 이룬 성과는 곧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죠. 하지만 만약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랑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가차없이 자녀를 비난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하며 외면해버립니다. 자녀의 존재 가치는 오직 자랑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엔칸토에 등장하는 할머니 알마 마드리갈은 이러한 나르시시스트적 가족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녀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이나 개성보다는 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능력을 가진 손주들은 총애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주인공 미라벨은 문제아 취급하며 무시하죠. 그녀에게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이신을 세우기 위한 도구들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의 자랑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그들의 성취를 빼앗고 존재 자체를 도구화합니다. 또한 여성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더 교묘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연약함이나 감성을 무기로 삼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능숙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조차 눈물로 호소하며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주변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상처받기 쉬운 여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려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의 주변에는 종종 플라잉 몽키, 즉 그들의 조력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화려한 모습이나 거짓말에